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1년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장 시작 전이고요. 미국 증시 마감과 관련된 코멘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미국 증시의 지난 4일장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포트를 구성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온 그런 하루이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그 미국 증시를 전체적으로 좀 보면 주요 지수별 등락률을 보면요, 다우가 0.92%, 그 다음에 S&P 0.46%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플러스 0.13%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러셀 지수죠. 러셀 지수는, 그러니까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지수는 마이너스 1% 가량이 빠졌습니다. 자, 러셀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컨택트 종목이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그만큼 많이 좀 하락을 했다, 좋지 않았다.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부담이 컸겠죠. 대신에 나스닥에 이제 플러스가 나왔는데, 나스닥 생명공학, 즉 헬스케어 쪽 부분이에요. 헬스케어랑 바이오텍, 이쪽 부분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 1.2%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주도, 이 두 개의 섹터가 시장을 갖다가 좀 견인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지수라고 그러죠. 빅스, 공포지수라고 하죠. 공포지수는 마이너스 0.4% 하락했어요. 보통 반대로 움직이죠. 이 정도의 다우랑 S&P가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으면 아마 적어도 플러스 한 4~5% 이상은 상승을 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한 요인은 뭐냐 이겁니다. 하락한 요인은 다름 아니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위축되는 부분, 그러니까 긴축이죠. 긴축, 위축이 아니라 이 긴축이 긴축 우려가 좀 완화됐다라는 것 때문에 공포지수가 좀 하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국제유가 코로나 때문이겠죠. 코로나 재확산해가지고 경기도나 우려, 중국도 지금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일부 봉쇄 조치가 들어간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유가도 지금 당장은 미국의 휘발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드라이빙 데이라고 하죠. 드라이빙 데이라고 해가지고 휴가 시즌에서 많이 쓰이니까 수요는 튼실하지만 드라이빙 데이가 이제 끝나면은 그 뒤에 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다시 $70 이하로, WTI 국제유가가 $70 이하로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마이너스 한 3.4% 하락을 했다라는 거.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일단은 뭐 전일 대비해 가지고 플러스는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죠.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확산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실 이 정도만 가지고도요. 그러면 뭘 매매해야 되는데, 어떤 섹터를 매매해야 되는데 라는 게 대략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해 주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에 가장 큰 게 그 악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랑 종목들을 갖다가 하락시키게 만든 그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제너럴 모터스였나요? 실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8% 가량이 하락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바로 이 부분이죠. 민간 고용, 7월 미국의 민간 고용 부분에서의 민간 고용 부분, 7월 민간 고용 부분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33만 건으로 발표가 됐어요. 5월에 88만 건에서 6월에 68만 건, 그 다음에 7월에는 반토막 이상 줄어들면서 33만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대략 한 69만 5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쇼크 수준이죠. 쇼크 수준입니다. 뭐 세부 내역으로 뭐 대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할 거 없이 다 줄었고요. 산업별로도 마찬가지로 제조, 건설, 뭐 아니면 생산 인력, 그 다음에 레저나 아니면 대면 서비스, 뭐 무역, 운송, 금융, 의료 등 전방위적으로 고용이 매우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내에서 재확산이 되기 전이었죠. 7월 달은요. 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쇼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8월 달에는 지금 미국에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재확산이 엄청 심해지고 있다고 그러죠. 1일 12,000건을 돌파했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8월 달에 전개되고 있는데 7월 달도 이러는데 8월 달이 좋겠냐?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거는 주식시장, 그러니까 그동안 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고용 부분이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 둔화, 성장이 둔화하는 거죠. 침체가 아닙니다. 둔화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더더욱 팽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분명히 좋지 않은 지표죠. 사실상 좋지 않은 겁니다. 물론 통화정책, 매크로 요인, 주식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통화정책의 긴축 우려를 완화시킨다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빠진다, 시장의 주식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요, 제동이 걸린다 이거예요. 어차피 통화는 계속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걸로 시장은 또 받아들인다 때문에 시장이 크게 주종을 받는다거나 출렁거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섹터별이 문제겠죠. 그죠? 자, 여기에 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뭐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전체적으로 좋다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완전 고용이라 볼 수 있는 미국 실업률이 3.8%까지 도달하는 데는 2022년 말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시장 컨센서스는 2023년이죠. 그리고 연준에서도 2023년 4년 정도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으로 빨라졌고, 이제는 클라리다 부의장이 내년 말 정도면 기준금리를 갖다가 인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여건, 그 다음에 고용 환경이 보여질 것이다.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또 그만큼 긴축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갖다가 더 확산시킨 케이스죠. 자, 이게 뭐 1년이 더 이상 남았는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출렁거린다. 뭐 이거 언제 없었습니까? 결국에는 단발성이죠. 단발성입니다. 뭐 매파적 의견이냐 아니면은 뭐 비둘기적 의견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은 결국에는 뭐 단기적으로 조정도 받고 또 단기적으로 상승도 하고 이런 걸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갖다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렇겠죠. 자, 이런 분위기가 결국에는 뭐 코로나나 고용, 그 다음에 어떤 연준의 인사가 발표를 하면서 발언을 하면서 찬물을 끼얹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한 듯 싶습니다. 그런데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은 제가 거의 대부분 최근에 형광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부분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반도체, IT, 그 다음에 헬스케어와 바이오테크, 제약,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쪽에다 거의 대부분 똑같이 계속 형광색을 칠해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랬죠. 7월이나 8월 중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주도주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요. 그리고 그런 한 달이에요. 그런 구간에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어디가 주도를 하느냐, 어디가 주도하고 나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은, 그동안 주도했던 경기 민감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뭡니까?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반면, 이제 하이테크 쪽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성장 섹터들이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이거 작년에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작년에 국채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성장주들이, 저금리 기조에서 성장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 흔히 언택트라고 하죠. 인터넷 플랫폼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어요.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때와는 조금 좀 다른 양상입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수혜주라 불릴 수 있는 섹터들은 뭐가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어. 구조적 성장이 아니야. 어차피 접종률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오르고 뭐 이렇게 남으면은 결국에는 코로나도 일반 독감처럼 바뀔 수 있어.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거죠. 쟤네들 왜 써? 당연히 실적이 감소하는 거지. 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보다는 언택트 쪽의 어떤 성장주보다는 구조적 성장, 구조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성장 섹터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은요. 이게 고스란히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자, 이게 AMD 일봉 차트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모더나 주가 차트입니다. 모더나 주가 차트예요. 자,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라든지 바이오엔테크 혹시 여러분들 그 바이오엔테크 주가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해 봤는데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 일봉이거든요. 일봉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예.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뿐만 아니라 바이오엔테크는 이제 화이자와 공동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자, 이런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 PSR이죠. PSR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는, 예,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표가 뭐냐 했을 때 PSR 지표를 많이 봅니다. 그죠? 예,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제가 여기 올렸었네요. 예,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같은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해도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섹터, 그리고 또한 IT와 반도체라고 해도 구조적 성장이 지속될 만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출 성장, 우리 성장주다라면은 앞으로의 미래 성장을 보고, 그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미래 성장, 얘는 진짜 뭐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대박이야. 예, 이거 기술이 좀만 하면 대박이야. 바이오 종목도 이러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섹터의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리고 IT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쪽에다가 맞추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따가 오후에 방송 하나를 또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예. PSR 성장주로의 수급 몰림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 단순히 반도체와 바이오만 넣고 보면 안 되겠죠. 한 단계 더 뛰어넘어 다음 투자를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런 섹터, 이런 종목들 말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어떤 섹터가 또 주도주로 포함되거나 주도주 교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 요건은 PSR 성장주이면서 고용이 안 좋다. 그러므로 뭐가 되죠? 고용이 안 좋고 코로나도 이렇게 다시 재확산하고 또 겨울에 또 코로나가 재확산한다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어떤 섹터가 PSR 성장주다라고 해가지고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이 부분을 갖다가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좀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국내 시장 어차피 외국인들이 사는 매수해주고 있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협소할 거고 앞으로도 더 협소해질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기 민감주가 이대로 죽을까요? 안 죽을 거예요. 예. 또 델타 변이가 또 뭡니까? 예. 좀 정점에 이르고 전 세계 백신 공급이 공급과 접종률이 쭉 오르면은 어떻게 되죠? 예, 그러면 또 경기 민감주 팍팍 오릅니다. 왜? 그동안 또 많이 싸졌기 때문에 또 빵빵 오를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나 전고점을 갖다 때리고 올라갈지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뭐 우리나라 증시 결국엔 뭐 미국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다음에 뭐 바이오, 그
그 성장, 예, 구조적 성장을, 실적 성장을 하는 그러한 성장주들이 급등을 했죠. 예,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또 국내 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환율이 조금 좀 하락하고 있고 우호적이고, 예, 뭐 그러면서 이런 어떤 성장 섹터들이 크게 우리나라에 큰 두 개,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섹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마 지수를 또 받쳐주겠죠. 예, 받쳐주겠죠. 하나 막 이렇게 반짝반짝 뜬다라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달려들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 섹터나 달려들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제 철강주 같은 그런 섹터죠. 예, 철강주 같은 섹터, 이런 섹터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철강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섣불리 달려들지 말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미국 증시, 예, 그 다음에 뭐 포트 전략, 주도주 뭐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봐 드렸습니다. 자, 이상 유명아빠였고요. 예, 다음에 요 부분, 예, 다음 차자를 찾아야 하니까요. 그냥 개인적인 어떠한 보고 있는 섹터, 예, 이런 시장 여건에 맞춰서 보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예, 그 섹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